현재 전 세계에는 약 200억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이라면 지구에는 50억 마리의 동물이 더 살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종이 멸종했고 현재 약 4만 4천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역사상 가장 최근의 대규모 멸종 사건은 공룡 시대에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의 75%가 멸종했어요. 툴라치 왈라비는 오래전에 사라진 오늘날의 캥거루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숨은 초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야간 투시력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밤에 활동했어요. 왈라비는 키가 1m에 달했고 풀, 과일, 잎, 기타 식물을 먹었어요. 늪이나 다른 수역 근처의 풀밭에서 살았지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19세기에는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1920년까지 야생에 남은 왈라비는 14마리에 불과했어요. 구조작전이 시작됐고 마지막 14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어 10마리의 왈라비가 목숨을 잃었어요. 남은 4마리는 특수시설로 옮겨졌고 1939년 마지막 1마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툴라치 왈라비의 사진은 단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 동물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70년대에 공식적으로 멸종선언이 내려졌어요. 짧은 얼굴곰은 북아메리카, 특히 알래스카에 서식하는 독특한 종이에요. 몸무게가 약 680kg에 달하는 거대한 곰이었어요. 뒷다리로 섰을 때 키는 약 3.6m로 오늘날 북극곰과에 속하는 가장 큰 동물인 북극곰보다 한 뼘 더 컸어요. 이 동물은 북극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곰이 잡식성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곰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이 괴물은 육식만 했기 때문에 멸종의 원인이 됐습니다. 빙하기 말기에는 많은 초식동물들이 사라졌고 북극곰은 생존에 필요한 먹이가 충분하지 않았죠. 곰계의 우사인 볼트라고 불리는 이 곰은 최고 속도가 시속 64km에 달해 그리즐리보다 8km나 빨랐으며 지금까지 살았던 곰 중 가장 빨랐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4억 마리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여객 비둘기라는 새가 미국 전역, 특히 동부숲에 많이 서식했어요. 10억 마리 이상이 있었지만 몇 년 만에 10억 마리에서 0마리로 줄었어요. 머리와 목은 작지만 꼬리와 날개가 길고 가슴 근육이 강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어요. 마지막 여객 비둘기는 1914년도에 포획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마사였어요. 그 이후로 미국의 생태계에서는 이 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크는 거대한 동물이지만 오래전에 사라진 아일랜드 엘크와 비교하면 작아 보여요. 그 엘크는 어깨 높이가 2.1m 정도였고 뿔의 길이는 3.6m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엘크는 어깨 높이가 1.3m, 뿔 길이가 1.2m 정도에 불과해요. 이름과는 달리 엘크는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어 더블린 근처의 아일랜드에서 연구원들이 완벽하게 보존된 표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이후로 아일랜드 엘크라고 불리고 있어요. 마지막 1마리는 아일랜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주된 이유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빙하기가 끝났을 때 엘크는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깊은 숲속 어딘가에 흥미로운 모습의 황금 두꺼비가 살고 있습니다. 1966년 모든 두꺼비들이 짝짓기를 위해 모이는 특정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1967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 황금 두꺼비의 대규모 개체군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10에서 11마리의 두꺼비만 관찰되었고 그 다음 1968년에는 외로운 수컷 두꺼비 1마리만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수년 동안 황금 두꺼비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어요. 2004년 두꺼비는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80년대 이 지역의 가뭄이 두꺼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두꺼비의 피부를 두꺼워지게 하는 새로운 곰팡이 종의 출현이 마지막 발목을 잡았고 결국 두꺼비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키트리드 곰팡이는 90여 종의 개구리와 양서류의 멸종을 초래한 원인으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됐죠. 캐나다는 매우 추운 나라로 앵무새와 같은 열대조류가 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앵무새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캐롤라이나 인꼬입니다. 머리는 주황색이고 몸은 초록색인 정말 아름다운 새였어요. 앵무새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는 강가의 큰 나무였습니다. 이 앵무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우리에게 유독한 독고마리 씨앗이었어요.
하지만 새는 아무 문제 없이 먹었습니다. 또한 새들은 위험한 독고마리를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했어요. 많은 양을 먹은 후 그들의 고기는 유독해졌어요. 그리고 포식자들은 독이 있는 새를 즐겨 먹지 않죠. 캐롤라이나 인꼬는 수백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많았어요. 하지만 빙하기 이후 주로 기온과 같은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1939년에는 야생의 인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 사자에게는 훨씬 더 유명하고 악명 높은 사촌인 바바리 사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유명한 예책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바바리 사자는 비열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되었죠. 역대 가장 큰 사자종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 큰 고양이의 몸무게는 약 272kg이었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2.7m에 달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90년대에 멸종 선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비행기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만 남아있어요. 파라다이스 앵무새는 호주가 원산지입니다. 매혹적인 색을 가진 정말 놀라운 새였어요. 이 앵무새의 독특한 점은 흰개미 더미에만 둥지를 틀었다는 둥지 습관이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항상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쥐나 다른 동물들도 앵무새를 사냥했고 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마지막 앵무새는 197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파라다이스 앵무새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어요. 멕시코만은 한때 카리브해 몽크물범의 서식지였습니다. 이 물개종은 카리브해의 따뜻한 아열대 기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어요. 대부분의 경우 산호초와 섬 근처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바다표범과 마찬가지로 모래사장을 좋아했고 보통 100마리의 물범이 무리를 지어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1886년 수도사 물범은 멸종 선언을 받았습니다. 영국에 위치한 2개의 박물관에서 여전히 이 동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얼룩말은 흑백 줄무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얼룩말 종은 몸의 절반만 갈색과 흰색 줄무늬로 덮여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갈색이었고 배는 흰색이었어요. 이 얼룩말은 쿼가라고 불렸어요. 오늘날의 얼룩말처럼 아프리카 남부의 풀밭과 습한 목초지에서 살며 풀과 다른 식물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쿼가는 1888년에 죽었어요.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동물을 야생으로 되돌리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호주에는 기이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가장 기이한 동물은 아마도 위를 부풀리는 개구리일 거예요. 이 종은 알을 낳는 일반적인 개구리와는 다릅니다. 뱃속에서 새끼를 부화시키고 25마리 정도의 완전히 자란 어린 개구리를 토해내어 출산해요. 때로는 배가 너무 부풀어 피부를 통해 숨을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 개구리 2종은 1970년대 마이크 테일러에 의해 호주 북부와 남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후 10년이 지나자 2종이 모두 사라졌어요. 멸종의 주된 원인은 키트리드 곰팡이예요. 다행히도 이 2종은 야생으로 되살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멸종 방지 프로그램의 일부이기도 해요.